안녕하십니까.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지학교실의 노종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리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제는 리한증, 즉 인체 속이 차가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방입니다. 그래서 온열약, 즉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청열제와는 반대되는 작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온리제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 작용을 가지는데, 첫째, 속을 따뜻하게 하고 양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우주 그리고 인체가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음은 좀 차가운 성질의 것, 양은 따뜻한 성질의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 인체의 양기도 더 북돋아지게 됩니다. 또한 속에 있는 차가운 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몸이 차가우면은 여러 가지 순환하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기운의 운행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개선되게 됩니다. 온리제는 이러한 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리한증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체질이 허약한데 특히 양이 허약하여 몸에서 차가운 것이 알아서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질이 허약하진 않아도 원래 타고난 체질이 속이 차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깥의 나쁜 기운, 그 중에서도 추위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와서 인체 내부로 들어왔을 때 역시 리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약을 잘못 쓰든지 침을 잘못 넣든지 하여 오치를 하였을 때 속에 리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차가운 약을 너무 과도하게 복용하였을 때도 속이 차가워져서 리한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한증이 생겼을 때 증상은 차가움 위주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차고 열이 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기 같은 것들은 여러 수분이나 진액을 마르게 하지만 추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입은 담담하고 갈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소변색이 좀 더 맑고 소변량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혀와 그 맥을 살펴보자면 차갑기 때문에 태는 흰색 태가 끼기 쉽고 혀 역시 담담한 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맥을 살펴보자면 리한증 역시 리증이기 때문에 맥이 부맥이 뜨는 것이 아니라 침맥이 뜹니다. 즉 이렇게 진맥을 할 때 손으로 꾹 눌러야지 맥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열기 같은 경우는 맥을 빠르게 만들지만 추위는 반대로 맥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맥을 했을 때 속에 있으면서도 느린 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리제 역시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첫 번째로 온중거한제입니다. 이것은 인체의 중초, 즉 인체의 중간인 소화기관, 비위가 있는 곳이 허약하고 차가워서 생긴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한증과 함께 신체 허약한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팔다리가 피곤하여서 잘 움직이지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중초, 비위 쪽이 허약하기 때문에
각종 소화기계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맛이 떨어질 수가 있고 배가 아프고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위는 인체 사지말단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 비위장이 허약하기 때문에 사지말단이 따뜻하지 않고 그래서 손발이 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입은 담담하고 갈증이 나지 않을 수가 있고 혹은 탄산이나 토연 같은 증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혀와 맥을 살펴보자면 혀 역시 담담한 색깔이 나타나면서 그 설태는 하얀색이 낄 수가 있으며 맥은 역시 속에 한증이 있기 때문에 맥은 침맥이 나타나면서도 느리거나 미약한 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당연히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물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건강, 오수유, 촉초, 계지, 생강과 같은 약물들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계지와 생강은 해표제에서도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맵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이것들은 바깥의 차가운 사기들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몸 속도 따뜻하게 해줘서 리한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양구역제입니다. 이것은 리한증이 극심하게 심해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양은 엄청 쇠약해지고 몸에 있는 음은 너무 왕성해졌을 때 양은 열과 관련이 있고 음은 차가운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몸이 아주 차갑게 된 것. 그래서 몸의 바깥, 안쪽 할 것 없이 모두 차가운 증상이 나타날 때 이 회양구역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을 살펴보자면 먼저 팔다리가 싸늘하게 식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몸 바깥, 안쪽 할 것 없이 모두 차고 찬 성질 때문에 정신 활동에도 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미해지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는 증상들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또 속이 차갑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설사를 할 수가 있는데 설사도 아주 심하여서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바로 대변에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지면 땀이 크게 날 수도 있는데요. 이 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과도 연관이 있고 이 기운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진액들을 우리 몸 안에 잘 가두어 놓을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몸에 있는 진액이 땀이라든지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한 것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 땀이 나고 소변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여 맥을 잡아봤을 때도 아주 미세한 맥, 잘 잡히지 않는 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급히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에 양기를 북돋아주는 약물을 써야 되는데요. 이럴 때 다용하는 본초는 부자, 건강, 육개 혹은 양기석, 보골지, 호로파 같은 약물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부자는 대표적인 회양구역을 하는 약재인데요. 그래서 음이 성하여서 환자가 위급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부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자를 쓸 때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부자는 독성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도 이 부자는 식품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한약재로 사용이 되는데 한의사만 취급을 할 수 있고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이 내려지는 약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약을 확인했을 때 부자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더 신중하게 보고 환자에게 복용을 시켰을 때 그 경과를 잘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옹경산안제입니다.
차가운 기운은 기혈의 순환을 정체시킵니다. 그래서 몸의 기혈 순환이 되지 않아 일어나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손발이 차가워진다든지 팔다리 그리고 몸통에 쩌릿쩌릿하거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팔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증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음저라고 하여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여드름과 같이 빨간색 종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빨갛지가 않고 평평하면서도 염증이 피부 깊숙이 나타나는 질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음저에 이 옹경산환제를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용하는 본초는 계지, 세신, 마황, 생강 등이 있는데 이 본초 역시 해표제에 주로 사용하던 약물들이죠. 이 표증을 해소하는 약물들이 이 경맥에 있는 차가운 것들을 잘 흩어뜨리는 효능이 있어서 옹경산환제에도 다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리제도 역시 다양한 종류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것을 사용할 때 또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 안에 이제 한증이 있을 때 이 한증이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판별해서 복부에 있는지 혹은 팔다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방을 판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한증 역시 열증과 마찬가지로 진짜 추위, 가짜 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가짜를 정확하게 판별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온리제 역시 지역이라든지 기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겨울철이 되거나 북방의 추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다른 계절이거나 혹은 좀 더 따뜻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도 온리약을 쓸 때 이 약물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야지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서 온리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온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탕입니다. 이중탕은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온중거한제가 되겠습니다. 이중탕 역시 임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자면 인삼, 건강, 감초, 백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제 역시 구성은 단촐하지만 약의 효과는 뛰어납니다. 이 이중탕의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이중탕 역시 군신좌사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군약으로 인삼이 사용되는데요. 인삼은 보중익기 효능을 가진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그래서 중초, 이 소화기 쪽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보충시켜주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신약으로는 건강이 들어가는데 건강은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집니다. 먼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져서 특히 비위, 소화기계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구토 같은 것이 올라올 때 이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좌약으로 백출이 들어갑니다. 백출 역시 비위의 기능을 도와주고 특히 몸에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비위 같은 경우 몸에 습기가 있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백출은 이 습기를 제거해서 이 소화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사약으로는 감초가 들어갑니다. 감초 역시 속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이 인삼, 건강, 백출을 모든 약이 조화롭게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물이 들어가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비위의 기능을 돕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증상들을 치료하게 되는데, 첫째,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속이 차가울 때 이러한 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이러할 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구토를 하든지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복부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차기 때문에 따뜻한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배를 따뜻한 거를 대주면은 환자가 만족해 합니다. 또 이렇게 만져주고 눌러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복통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배를 만졌을 때 환자가 좋아하면은 이렇게 차가운 것이 속에 있다고 보고 이중탕 같은 것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식욕이 감소할 수가 있고 추운 거를 싫어하고 손발이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혀와 맥을 보면은 설태는 하얀색 태가 낄 수 있으며 맥은 침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차갑다는 것은 양이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양이 허약하면은 이 기운이 혈액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을 잘 통섭하지 못하여 출혈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허약해서 일어나는 출혈 증상에 이중탕을 쓸 수 있습니다. 청열제를 할 때 열이 있으면 출혈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허약해서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증상들을 확인해 보고 이게 열증인지 한증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올리제나 청열제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열을 한다든지 코피가 난다든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활용할 수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나타난다면 이 이중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피의 색깔은 선명한 게 아니고 약간 덩어리가 져 있거나 검은색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출혈 증상과 동시에 팔다리가 따뜻하지 않다거나 얼굴이 누렇게 뜬다거나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애들이 까무라치게 놀랄 때 이 이중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침을 많이 뱉는다든지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가슴이 답답한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이 속이 허하고 차가운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이중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현대 질환 증상에 적응을 해보자면, 배가 아프고 살살을 하지만 갈증이 나지 않는 경우 구역, 구토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각장애라든지 냉증, 그리고 근육의 긴장, 요통, 그리고 허약한 사람의 기침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계 염증 질환, 위식이지장염, 위궤양, 대장염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기능적 설사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임신부 혹은 산후의 호흡기계 질환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엉덩관절증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탕을 복용할 때 주의할 상황은, 이것은 속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열이 있다면 복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이나 손발이 부으면 복용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건중탕입니다. 소건중탕 역시 이중탕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온중거한제입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계지, 감초, 대조, 작약, 생강, 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곤약으로 이당이 쓰였습니다. 이 이당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허약한 것을 보충하는 작용이 있어서 소화 기능을 돕는 데 좋은 약재입니다. 거기에 신약으로 계지와 작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계지도 역시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기운이 잘 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작약도 여러 가지 효능을 하는데 특히 급한 것을 부드럽게 해줘서 진통작용이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복통이 있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 작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좌사약입니다. 생강과 대조가 역시 들어가서 영, 위를 조화시키는데 이는 즉 우리 몸의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초가 들어가서 역시 소화기를 도와주고 이 모든 약재들이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게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곤충탕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허약한 것을 보충해 주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통증들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주치는 허약한 데다가 일을 많이 하고 과로를 많이 해서 속이 차갑고 급해져서 통증이 많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복통이 가끔씩 나타날 수가 있고 역시 한증이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만져주는 걸 좋아합니다. 혀와 맥을 살펴보면 역시 혀는 담담한데 흰색의 태가 낄 수가 있고 맥은 약한 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를 많이 했을 경우에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혹은 답답하여 불안한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소곤중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이 나지 않는데 오히려 손발에는 번열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고 입이 건조한 증상도 역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현대 질환과 증상에 적응하면 원래 체질이 허약하여 피로하기 쉽고 혈색이 좋지 않으며 복통, 두근거림 혹은 손발이 화끈거리거나 냉하고 소변을 볼 때 빈뇨 또는 다뇨 등이 수반되는 증상일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들이 허약한 체질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허약하거나 성장을 시키고 싶을 때 이 소곤중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소곤중탕 그대로도 사용을 하고 소곤중탕에 녹용 같은 것을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피로감이라든지 권태가 느껴질 때, 신경질을 많이 부릴 때, 그리고 만성 위장염이 있을 때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아들이 야뇨증이 있거나 야제증이라고 하여 밤만 되면 울고 보채는 증상이 있을 때도 이 소곤중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격렬한 구토, 구역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감초가 있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과 손발이 부으면 복용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소곤중탕은 소화기를 돕는 좋은 처방이지만 오래 먹으면 오히려 몸의 열을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으로 복용은 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올리제 정의 그리고 주요 올리제 처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올리제 역시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처방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환자 치료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외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